프랑스 엘리트 기장이자 자존심 강한 조종사 이브니 크로셰. 그녀는 수석 기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명예로운 항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자에게 받은 충격적인 파견 명령.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왜 내가 그런 후진국에 가야 하지? 그녀는 한국을 비하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기술력에 감탄한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놀라게 된 이분이 과연 그녀의 마음을 뒤바꾼 것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그녀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미였죠. 한국에서의 삶, 이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분이 크로셰입니다. 38세의 프랑스 여성 기장이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A350 기종을 조종하며 15년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뉴욕으로 가는 대서양 노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항로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죠. 프랑스 항공업계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기장이라는 자부심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급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분이 한국에 6개월간 파견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로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표정은 심각했죠.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파리, 뉴욕 노선의 수석 기장입니다. 한국에서 현지 기장들을 교육하고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그런 후진국으로 가야 하나요? 프랑스는 항공산업의 본고장입니다. 에어버스를 만든 나라죠. 우리의 기술력과 전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프랑스 항공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이런 모독적인 명령이라니요.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같은 곳의 조종사들이 우리한테서 뭘 배울 게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가르쳐줄 게 많을 텐데 말이죠. 상급자는 제 항의를 무시하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급자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되나요? 저는 이미 파리, 뉴욕 노선에서 완벽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 경력에 흠집을 내려는 겁니까?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죠. 회사 차원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명예로운 파리, 뉴욕 노선을 떠나 한국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니요. 제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실패한 조종사로 볼까요? 아니면 좌천당한 사람으로 여길까요? 생각만 해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지저분하고 시끄러울 겁니다. 기술력도 형편없고 항공 시스템도 우리 프랑스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겠죠. 상상만 해도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6개월이나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니요.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6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가야 한다면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정말 내가 상상한 그런 곳일까요? 아마도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후진적이고 낙후된 곳이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낡고 지저분한 공항이겠죠. 시설도 후진적이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 공항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인가요? 터미널은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자연광이 아름답게 들어오더군요. 파리 공항보다 훨씬 세련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한데?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더욱 놀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정말 똑똑하더군요.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터치스크린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 시설이 한국에 있다니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온도 조절이 되는 변기 시트, 그리고 각종 편의 기능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음악까지 나오더군요. 프랑스 공항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입국 심사도 정말 빨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파리 공항이 초라해 보일 정도예요. 제가 여권을 건네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놀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수화물 도착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제 수화물이 나오는 시간도 정확히 예측해서 알려줬어요. 이런 정밀한 시스템이라니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건 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공항 곳곳에는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로봇은 길을 잃은 승객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또 다른 로봇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니요. 저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한국인가요? 첫인상부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항이라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첫 번째 타격을 받은 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야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만 좋은 거겠지. 다른 건 분명히 후진적일 거야. 호텔에 짐을 풀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을 가보라고 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선도가 명확하고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오더군요. 역사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파리 지하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것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일이 생겼습니다.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을 뒤져봐도 주머니를 다 찾아봐도 여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까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말이에요. 여권은 저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종사에게 여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한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오더군요. 영어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여권을 찾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나온 길을 따라 다시 찾아보자고 하고 또 다른 분은 근처 상점에 여권을 맡겨둔 게 없는지 물어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 방법을 문의해 주었어요. 이런 친절함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자신의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저를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한 아주머니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함께 찾아주셨고 어떤 아저씨는 약속 시간을 늦춰가면서도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한 상점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제 여권을 찾았다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장님은 제가 물건을 보다가 카운터에 여권을 두고 갔다며 웃으면서 건네주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뒀어요. 찾으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겁니다. 설사 도와준다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권을 찾아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한 일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쑥스러워 하더군요. 한 분은 외국에서 어려움 당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니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 서로 돕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부기장과 함께 첫 비행을 하게 됐어요. 김태훈이라는 이름의 부기장이었는데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한국 조종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싶었거든요. 프랑스 조종사들의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김태훈 부기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님. 김태훈 부기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영어 실력도 상당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하지만 실력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예의 바르다 해도 비행 실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륙 준비를 하면서 김태훈 부기장을 관찰해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각종 계기를 점검하는 모습이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프랑스 조종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꼼꼼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륙 과정에서도 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도 정확했고 비행기 조종도 매끄러웠어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프랑스에서도 인정받을 만하겠는걸.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제가 한국 조종사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싶었어요. 이륙 후 순항 고도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승무원이 즉시 조종실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장님, 승객 한 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즉시 응급 착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훈 부기장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관제탑에 응급 착륙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의 항로를 신속하게 계산해서 알려주더군요. 김포공항까지 15분, 대구공항까지 20분입니다. 김포가 더 가깝고 의료진 대기도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태훈 부기장이 즉시 지상의 응급의료센터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승객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착륙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어요. 착륙 과정에서도 그의 전문성이 빛났습니다. 응급 착륙이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그리고 착륙 후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태훈 부기장이 미리 지상 의료진과 연락을 취해뒀던 거죠. 승객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15분 만에 모든 응급처치가 완료됐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각종 절차와 승인을 받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승객의 생명을 구하는데 정말 유리하겠다 싶었습니다. 김태훈 부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그는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응급 상황 발생 시 10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그날 비행을 마치고 나서 김태훈 부기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비행 경력과 교육 과정을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군요. 한국의 조종사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시뮬레이터 훈련도 최신 장비로 하고 응급 상황 대처 훈련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 조종사들을 과소평가했구나 싶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도 탁월했어요. 무엇보다 팀워크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와의 협력도 완벽했고요. 이런 수준의 조종사들이라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한국의 항공사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곳의 협력적인 분위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기장의 말은 절대적이죠. 부기장이 기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부기장이나 다른 승무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김태훈 부기장도 비행 중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 문화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거든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에서라면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김태훈 부기장의 제안들은 대부분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승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들이었어요. 어느 날 김태훈 부기장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기장님, 이 항로에서 난기류를 피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연료도 절약할 수 있고 승객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좋았어요. 비행시간도 단축됐고 연료 소모량도 줄었습니다. 이런 협력적인 문화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한국 항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요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실수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의 눈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죠. 이런 문화라면 사고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브리핑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장인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승무원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팀워크가 좋았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하고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 이들이 정말 배려심이 깊다는 거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는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김태훈 부기장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좋은 의견이면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계급장을 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멋진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승무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객실 승무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승객 서비스 개선 방안이나 안전 절차에 대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수평적 소통이 불가능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협력적인 문화를 경험해보니 이곳이 진정으로 인간 중심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나 위계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빨리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어요.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 남고 싶어 하다니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발전했고 사람으로서도 성장했어요. 특히 협력과 배려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조종사로서의 제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동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태훈 부기장을 비롯한 한국 동료들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해졌어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보람과 즐거움은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이런 관계들을 떠나기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에 경직된 분위기에서 일해야 하겠구나.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개인의 의견보다는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환경에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도 존중받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수평적이었어요.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랐죠. 그렇게 한국 가기를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 남겠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이분이 정말 괜찮은 거니?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괜찮겠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말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들과 긴 대화를 나눈 후 결국 모두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도 믿어보겠다.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더욱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조종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 한국지사로에 정식 전근을 신청했어요. 상급자들도 제 결정을 존중해줬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분이 당신의 한국에서의 성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동료들의 평가도 매우 좋고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대한항공의 기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 제 새로운 집이 됐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는 정말 잘 맞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김태훈 부기장이 한국어 선생님을 소개해줬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니까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훌륭했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때로는 직접 데려다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의 항공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직원들의 전문성도 뛰어났어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새로운 노선에도 투입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국제선을 담당하게 됐어요. 아시아 각국으로 가는 노선들을 비행하면서 한국이 정말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연결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더군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김태훈 부기장은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승무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등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고 강남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점점 좋아하게 됐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동료들이 추천해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저의 새로운 취미가 됐습니다. 가끔 프랑스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웃으면서 여기가 제 집이에요라고 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한국이 제게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거죠.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지금의 생각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는 오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조종사로 일한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세계 각국을 비행하면서 한국 항공사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국제선 비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나라 조종사들이 한국의 항공 시스템을 정말 부러워해요. 안전관리 시스템, 정시 운항률, 서비스 품질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특히 인천공항의 효율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다른 나라 조종사들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김태훈 부기장과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 배려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요즘 저는 후배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제는 제가 한국의 우수한 항공 시스템을 다른 나라 조종사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온 조종사들에게 한국의 항공 시스템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조종사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전 관리도 완벽하고 팀워크도 환상적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생활도 이제 완전히 정착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도 제 취미 중 하나가 됐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가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제 선택을 걱정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감탄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놀랍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더욱 기뻤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에 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서울이 제 목적지가 아닌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 나은 조종사가 됐고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서 제 모든 것을 다해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완벽한 변화였습니다. 이분이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곳을 후진국이라 비하하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결합된 이 나라에서 그녀는 자존심을 넘어서 진정한 배려와 협력을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직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수평적이고 따뜻한 사회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낀 이분이 이제 그녀는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이 나라의 일부임을 자부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는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